이 손바닥만한 반도 국가가 미국과 영국을 넘본다고요? 기껏해야 우리 강대국들의 하청 공장 아닙니까? 하버드 대학교 웅장한 대강당, 거만한 영국 귀족 찰스와 일본인 유학생 사토의 비열한 조롱에 1000명이 넘는 글로벌 엘리트들이 일제히 낄낄거립니다. 지켜보는 제가 숨이 턱턱 막힐 끔찍한 현장. 하지만 단상의 선 세계 최고의 전략가 스털링 교수의 입가엔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곧이어 그의 입에서 8천만 통일 한국의 자비 없는 패권 시나리오가 스크린을 박살낼 듯 터져 나오자 방금 전까지 오만하던 강대국 엘리트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절망으로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일본을 꺾고 세계 질서를 완벽하게 뒤집어버린 짜릿한 반전의 순간, CNN 수석 특파원 사라가 그 충격적인 현장의 전말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저는 사라입니다. 미국 CNN 글로벌 수석 특파원이라는 무거운 이름표를 달고 전 세계 수많은 전쟁터와 역사적 변곡점의 한가운데를 숱하게 누벼왔지만 지금 제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이 차가운 식은땀은 생전 처음 겪어보는 종류의 끔찍한 압박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지금 제 귓가를 사정없이 때리는 이 거친 웅성거림, 그리고 스튜디오 인이어를 뚫고 들어올 만큼 날카롭고 천박하게 쏟아지는 비웃음 소리들이 고스란히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카메라 감독님이 지금 제 어깨 너머로 강당 전체의 풀샷을 잡고 계시네요. 화면에 보이시는 이곳은 그저 평범한 대학 강당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의 패권과 운명을 쥐락펴락해온 가장 무겁고도 신성한 지성의 심장부, 바로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샌더스 극장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아득하게 높은 천장과 세월의 묵직한 무게가 고스란히 내려앉은 고풍스러운 마호가니 원목 벽면 사이로 지금 무려 1000명이 훌쩍 넘는 글로벌 엘리트들이 단 한 뼘의 틈도 없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카메라 줌을 당겨 저들의 면면을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숨이 턱턱 막혀옵니다. 하버드에서도 상위 0.1%의 천재로 분류되는 각국의 핵심 유학생들, 워싱턴과 뉴욕에서 파견된 차세대 핵심 외교관들, 그리고 네로라는 월스트리트를 주무르는 거물급 글로벌 정책 전문가들까지 그야말로 앞으로의 세계 질서를 체스판처럼 통제하고 지배할 진짜 권력자들이 이 거대한 극장에 한데 모여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헛기침 소리 하나 내기 힘들 정도로 엄숙하고 차가워야 할 이 공간이 지금은 마치 질 나쁜 뒷골목 삼류호프집처럼 조롱과 폭소가 난무하는 난장판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아수라장의 한가운데 저기 강단 중앙에 홀로 꼿꼿하게 서 있는 백발의 노신사가 보이십니까?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최고 권위의 국제 전략가 스털링 교수입니다. 스털링 교수가 누구입니까? 오직 차갑고 잔인한 데이터와 경제 국력, 그리고 군사력의 수치만으로 세계의 패권 지도를 가차없이 찍고 새로 그려내는 그야말로 피도 눈물도 없는 아주 냉혹한 전략가입니다. 그런 엄청난 권위자가 방금 단상에 올라와 마이크를 잡자마자 던진 폭탄 같은 선언 하나가 바로 이 걷잡을 수 없는 사단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세계 질서의 중심은 더 이상 미국의 워싱턴도, 영국의 런던도, 중국의 베이징도 아니다. 다가올 미래는 8천만 인구를 가진 통일 한국이 미국의 패권을 완전히 추월하고 이 지구상 그 누구도 감히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초강대국으로 군림할 것이다. 여러분, 스털링 교수의 입에서 이 묵직하고도 충격적인 선언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샌더스 극장 전체에 찬물을 확 끼얹은 듯한 무서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1000명이 넘는 엘리트들의 흔들리는 눈동자가 일제히 강단 위 스털링 교수를 향해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그런데 그 얼어붙은 정적은 딱 3초를 넘기지 못합니다. 저기 강당 맨 앞줄 정중앙에서 피식거리는 어이없는 헛웃음이 새어나오더니 이내 걷잡을 수 없는 킥킥댐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 카메라가 지금 줌을 최대한 당겨서 저기 앞줄의 한 청년을 정조준에 비추고 있습니다. 최고급 비스포크 맞춤 정장을 빈틈없이 차려입고 다리를 꼬아 올린 채 턱을 한껏 치켜들고 있는 저 금발머리 청년, 영국 최고 명문 귀족 가문의 후계자인 유학생 찰스입니다. 이 건방진 친구가 아예 보란듯이 손을 번쩍 들어 올리더니 특유의 그 콧대 높고 오만한 옥스퍼드 억양으로 스털링 교수의 말을 매섭게 싹둑 자르고 들어옵니다. 교수님, 방금 하신 말씀은 세계 최고, 지성의 학술적인 분석이라기보다는 어디 삼류 할리우드 극장판 판타지 소설에나
어울릴 법한 헛소리로 들리는데요. 한국이요? 그 나라 세계 지도에서 제대로 찾아보신 적은 있습니까? 지정학적으로 보면 거대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이라는 강대국들 사이에 딱 끼어서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손바닥만 한 나라 아닙니까? 인구도 고작 5천만 명 남짓에 심지어 70년이 넘도록 허리가 뚝 잘려있는 세계 유일의 불안한 분단국가잖아요. 툭하면 저 위쪽 북쪽에서 미사일이나 쏘아대며 전 세계를 위협하는 그 극도로 불안정한 나라가 어떻게 우리 위대한 대영제국이나 초강대국 미국과 감히 어깨를 나란히 한단 말입니까? 아니, 아예 미국을 넘어선다는 그 황당한 말씀은 도저히 제 얄팍한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가네요. 훌륭하신 노 교수님께서 은퇴하실 때가 바짝 다가오니 드디어 노망이 나서 수치 판단력을 잃으신 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찰스의 입꼬리가 아주 얄밉고 비열하게 비틀려 올라갑니다. 그의 잔인한 조롱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 나를 세워 한국의 심장을 사정없이 후벼 파기 시작합니다. 뭐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반도체 같은 제조업 좀 쓸만하게 한다고 까부는 모양인데 어차피 그 원천 기술의 뼈대는 다 우리 서방 선진국들이 꽉 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토 덩치도 쥐꼬리만큼 작고 파낼 자원이라고는 흙먼지밖에 없는 불쌍한 나라가 기껏해야 우리 위대한 강대국들 하청이나 받아서 밤낮 없이 땀 흘려 조립이나 해야 되는 신세인데 감히 세계의 패권을 논하다뇨? 분수를 알아도 한참 모르는 질 나쁜 코미디입니다. 와, 시청자 여러분, 저 진짜 이 대목에서 하마터면 제가 CNN 생방송 중이라는 사실도 까맣게 잊고 육두문자를 섞어 소리를 빽 지를 뻔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잘난 뼈대 있는 명문가 엘리트라도 그렇지.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글로벌 생중계 카메라 앞에서 어떻게 저렇게 대놓고 무례하고 싹수 없게 남의 조국을 짓밟고 모욕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제 속을 더 갈기갈기 찢어놓는 건 찰스의 이 끔찍한 망언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주변 엘리트들의 썩어빠진 태도입니다. 찰스의 오만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강당 여기저기서 맞아 완전 말도 안 되는 헛소리지 하며 노골적인 박장대소가 우레처럼 터져 나옵니다. 제 오른쪽 대각선 앞줄에 앉은 일본인 유학생 사토의 표정을 똑똑히 보십시오. 사토는 아예 고개를 가로저으며 저런 뼈대 없는 약소국은 상대할 가치조차 없다는 듯 아주 비릿하고 역겨운 미소를 지으며 옆 사람과 낄낄거리고 있습니다. 그 옆에 앉은 프랑스와 독일에서 온 유학생들도 팔짱을 꽉 낀 채 우리가 기분 나빠서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당장 경제가 무너져 내릴 나라인데 감히 누가 누굴 넘본다는 거야? 라는 거만한 표정으로 스털링 교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모골적으로 콧방귀를 뀌고 있습니다. 이들의 꽉 막힌 머릿속에 우리 대한민국은 그저 자신들이 짜놓은 거대한 글로벌 체스판 위에서 이리저리 치이고 소모되다 버려지는 불쌍한 졸에 불과한 겁니다. 영토의 물리적인 크기, 그리고 눈에 당장 보이는 알량한 인구 숫자로만 세상을 잣대질하는 이 서방 엘리트들의 지독한 오만함과 무지함이 이 넓은 샌더스 극장을 아주 숨막힐 듯이 꽉 채우고 있어 현장에 서 있는 저는 정말 산소가 부족해 현기증이 날 지경입니다. 붉은 불빛을 쉴 새 없이 깜빡이는 저희 CNN 카메라 렌즈 앞에서도 저들은 전혀 부끄러운 기색이나 눈치 보는 일 없이 한국을 향한 조롱의 수위를 끝없이 높여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들이 저렇게 대놓고 우리 조국을 무시하고 조리돌림할 때 현장에서 생중계를 이어가는 제 가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뜨거운 분노와 억울함의 눈물이 왈칵 치밀어 오릅니다. 지금 제 손에 들린 방송용 태블릿 PC를 내려다보면 실시간 시청자 댓글창이 그야말로 활화산처럼 맹렬하게 대폭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 오만한 영국 놈 입 좀 당장 다물게 해라.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밥 굶어가며 피땀 흘려 세운 나라를 저딴 식으로 모욕하다니 피가 거꾸로 솟구친다. 일본 유학생 저 얄미운 표정 당장 찢어버리고 싶다 하며 분노하시는 여러분의 끓어오르는 마음, 지금 이 참담하고 모욕적인 현장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직관하고 있는 저 사라가 200% 아니 1000% 깊이 공감하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들고 있는 큐카드를 집어 던지고 단상 위로 뛰어 올라가서 너희가 도대체 한국의 진짜 무서운 저력과 희생에 대해 티끌만큼이라도 아는 게 있냐 고 저들의 멱살을 잡고 미친 듯이 소리치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지금 꽉 쥔 주먹이 하얗게 질리도록 아래 십수를 꾹 깨물고 그저 묵묵히 단상만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쏟아지는 1000명의 야유와 폭소 한가운데 서 있는 스털링 교수의 눈빛과 꼿꼿한 태도가 너무나도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강당 전체가 자신과 한국을 향한 지독한 조롱으로 가득 찬 이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상황 속에서도 스털링 교수는 흔들리기는커녕 미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당황하거나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이 1000명 엘리트들의 알량한 오만함이 최고조에 달하기를 끈질기게 기다렸다는 듯 아주 서늘하고 살벌한 미소가 그의 깊게 주름진 입가에 천천히 아주 여유롭게 번져가고 있습니다. 교수가 단상에 놓인 유리물잔을 들어 마른 목을 천천히 축입니다. 꿀꺽하는 그 작은 소리조차 마이크를 타고 기괴할 정도로 묵직하게 강당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이윽고 단상 중앙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온 교수가 양손으로 마이크 스탠드를 꽉 움켜쥐더니 마치 사냥감을 찢어발기려 노리는 거대한 맹수가 으르렁거리는 듯 아주 낮고 억눌린 목소리로 강당 전체의 웅성거림을 단숨에 짓눌러 버립니다. 찰스, 자네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영민하고 똑똑한 척 구레나룻을 매만지며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있지만 실상은 아주 평범하고도 멍청한 오류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군. 바로 그 영토의 크기와 인구 숫자에만 집착하는 얄팍하고 오만한 시선 말이야. 국제 지정학의 진짜 냉혹하고 무서운 세계에서는 단순히 덩치가 큰 놈이 승리하는 게 절대 아니다. 그 나라가 전 세계 경제와 안보의 가장 치명적인 급소와 신장을 얼마나 깊숙하고 확실하게 틀어쥐고 있느냐가 모든 권력과 지배를 결정하지. 스털링 교수의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가 강당에 떨어지자마자 낄낄대며 찰스에 동조하던 1000명의 수재들이 교수가 뿜어내는 그 엄청난 살기와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완전히 짓눌려 순식간에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입을 꾹 다물어버립니다. 콧대 높던 찰스의 얄미운 입꼬리도 흠칫하며 돌처럼 굳어집니다. 비열하게 웃던 일본 유학생 사토의 미소도 허공에서 증발해버렸습니다. 강당 안의 공기가 일순간 팽팽하게 얼어붙어 마치 거대한 폭탄이 터지기 직전의 고염처럼 제 피부를 찌릿찌릿하게 찌르고 들어옵니다. 교수는 자비 없이 폭격을 이어갑니다. 너희들의 그 얄팍하고 무식한 비웃음이 등골이 서늘해지는 뼈저린 공포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경외심으로 바뀌는 데는 내가 들고 있는 이 작은 리모컨의 재생 버튼을 누르는 딱 10분이면 충분하다. 다들 두 눈 똑바로 뜨고 스크린을 지켜봐라. 너희가 아까부터 기껏해야 하청 공장이라며 깔보고 짓밟던 그 조그만 반도의 국가가 어떻게 너희 잘난 강대국들의 숨통을 단단히 쥐고 무자비하게 흔들어대는지 그 압도적인 공포를 똑똑히 증명해주지. 딸깍. 스털링 교수의 손끝에서 무거운 리모컨 버튼이 눌리는 소리와 함께 샌더스 극장의 화려하고 문부시던 샹들리의 조명이 일제히 스르륵 꺼지며 극장 안은 완벽한 암흑 속으로 빠져듭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거친 숨소리만 들리는 가운데 단상 뒤편의 거대한 스크린에 눈을 뜰 수조차 없을 만큼 강렬하고 붉은 빛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발 이제 화면에서 절대 눈을 떼지 마십시오. 세상을 자신들의 발밑에 두고 영원히 주무를 수 있다고 굳게 믿었던 저 오만한 강대국들의 콧대를 단숨에 산산조각 내버릴 급히 말리고 미치도록 짜릿한 시간이 드디어 다가왔습니다. 8천만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사자에 억눌렸던 폭발적인 포효가 감히 강대국들도 통제할 수 없는 통일 한국 초강대국의 무서운 위용이 지금 바로 제 눈앞에서 생생하게 터져 나오기 직전이니까요. 칠흑 같은 어둠이 샌더스 극장을 완전히 집어삼킨 바로 그 순간입니다. 단상 뒤편의 거대한 스크린이 마치 폭발하듯 강렬한 붉은 빛을 토해냅니다. 눈이 부실 정도로 시퍼런 빛이 1000명이 넘는 글로벌 엘리트들의 얼어붙은 얼굴을 훑고 지나가는 가운데 스크린을 가득 채운 첫 번째 이미지는 보는 이의 숨통을 단번에 조일 만큼 압도적인 크기의 거대한 콘크리트 댐입니다. 수억 톤의 시퍼런 물을 금방이라도 터질 듯 아슬아슬하게 가두고 있는 무시무시한 풍경. 스털링 교수가 손에 든 붉은색 레이저 포인터로 그 거대한 댐의 가장 아랫부분에 박힌 아주 작고 초라해 보이는 금속 핀 하나를 날카롭게 가리킵니다. 다들 똑똑히 봐라. 이 1kg짜리 하찮아 보이는 핀 하나가 빠지는 순간 10만 톤이 넘는 댐 전체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그 아래에 있는 너희들의 화려하고 거만한 도시는 통째로 수몰된다. 교수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강당의 공기를 파고듭니다. 찰스,
너처럼 눈에 보이는 영토의 덩치와 인구 숫자에만 집착하는 멍청이들은 이 작은 핀을 하청 공장이라 비웃겠지만 진짜 권력의 구조를 아는 설계자는 이 핀 하나를 지키기 위해 피 말리는 밤을 지새우지. 지금 전 세계 질서에서 대한민국이 바로 그 결정적인 1kg의 핀이라는 걸 너희들은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계산해 본 적이 있나? 이 서늘한 일갈에 강당 안은 쥐 죽은 듯 고요해집니다. 방금 전까지 콧방귀를 뀌며 비웃던 영국 귀족 찰스의 입가에서 오만한 미소가 싹 지워지는 게 제 카메라 렌즈 너머로 아주 선명하게 잡히고 있습니다. 곧바로 화면이 번쩍이며 전환되더니 이번엔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는 새빨간 그래프가 화면을 핏빛으로 물들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손에 쥐고 잘난 척하는 최신형 스마트폰, 매일 밤 소파에 누워 쳐다보는 넷플릭스의 거대한 데이터 서버, 심지어 우리 미국 국방부 펜타곤의 심장부를 지키는 최첨단 미사일 정밀 유도 시스템까지 그 모든 기계의 생명을 불어넣는 칩이 도대체 지구상 어디서 쏟아져 나오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라. 스털링 교수가 마이크를 쥔 손에 핏대가 설 정도로 힘을 주며 맹렬하게 포효합니다. 한국의 삼성과 SK가 공장 라인을 단 일주일만 멈춘다. 전 세계 주식시장은 그날로 처참하게 붕괴하고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모든 오만한 디지털 문명은 완벽한 암전 속으로 완전히 사라진다. 이것은 단순히 한국이 물건을 잘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번다는 뜻이 아니야. 한국이 전 세계 인류의 뇌와 심장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끔찍할 정도로 강력한 지배력의 증거인 거다. 와, 시청자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인류의 뇌와 심장을 통제한다. 저 지금 현장에서 교수의 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를 맨 귀로 직접 듣는데 온몸에 닭살이 쫙 돋아오르고 심장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방금 전까지 건방지게 턱을 치켜들던 찰스의 얼굴을 한번 줌인해 보겠습니다. 세상에, 아까 그 기세등등하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넋이 나간 멍한 얼굴로 마른 침만 꼴깍꼴깍 삼키고 있습니다. 꼿꼿하던 허리는 어느새 구부정하게 무너져 내렸고 그의 빳빳하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스크린 불빛에 반짝이기까지 하네요. 제 속이 다 뻥 뚫리는 이 엄청난 사이다 폭격. 지금 제 손에 들린 태블릿의 실시간 시청자 댓글창도 영국 귀족 참교육 현장 완전 꿀잼. 대한민국 반도체 위험. 진짜 미쳤다. 라며 그야말로 미친 듯한 축제 분위기로 끌어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털링 교수는 자비라는 걸 모릅니다. 저 오만한 엘리트들이 숨 돌릴 틈조차 주지 않고 더욱 잔인하고 날카로운 팩트의 칼날을 마구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화면은 이제 거친 겨울 바다 위를 뚫고 나아가는 거대한 액화천연가스, 즉 LNG, 운반선들의 실시간 위치 지도로 휙바뀝니다. 에너지 전쟁이 치열한 최전선을 보란 말이다. 러시아가 가스 밸브를 잠가버렸을 때 당장 얼어 죽을 위기에 처했던 너희 콧대 높은 유럽을 구원한 저 거대한 배들이 도대체 어디서 태어났는지 아나? 영하 163도의 극저온 액체를 품고도 거뜬히 견뎌내는 인류 기술의 궁극적 결정체. 지금 전 세계 바다를 떠다니는 저 배들의 80% 이상이 바로 한국의 거제도와 울산 조선소에서 쏟아져 나온다. 한국이 용접기를 내려놓고 조선소 문을 닫는 순간 영국과 프랑스, 독일의 겨울은 그날로 영원한 얼음장으로 변해버려. 너희들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진짜 주인이 누군지 아직도 파악이 안 되나? 이 대목에서 제 대각선 앞줄에 거만하게 팔짱을 끼고 앉아있던 프랑스와 독일의 외교관 후보생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헉 하고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마이크를 뚫고 들어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수첩에 무언가를 미친 듯이 적어 내려가는 학생도 보입니다. 조금 전까지 한국을 강대국 사이에 낀 만만한 하청국가 취급하던 그들의 알량한 세계관이 지금 스털링 교수의 서늘한 입술 끝에서 산산조각이 나며 무참히 박살나고 있는 겁니다. 그뿐인 줄 아나? 전 세계가 내연기관을 버리고 전기차 시대로 미친 듯이 달려가는 지금 그 화려한 자동차들의 껍데기 안에 숨겨진 진짜 심장이 누군지 보란 말이다. 한국에 배터리가 없다면 너희 미국의 자랑인 테슬라와 포드조차 그저 도로 위에 멈춰있는 무거운 고철 덩어리에 불과해.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미국의 대통령이 직접 수십조 원의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퍼부으며 한국 기업들을 자국 영토로 모셔가려고 굽실거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기술의 종속은 곧 국격의 종속이다. 이미 전 세계 산업의 가장 치명적인 급소는 대한민국이라는 아주 정교하고 서늘한 칼날 위에 놓여 있는 거다.
시청자 여러분, 화면 너머로 이 강당의 엄청난 열기와 충격이 전해지십니까? 방금 전까지 대한민국을 조롱하며 낄낄대던 저 거만한 눈빛들이 이제는 경외심을 넘어선 뼈저린 두려움으로 하얗게 질려가는 걸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이 엄청난 쾌감. 현장에 서 있는 저는 정말 미치도록 짜릿해서 두 다리가 후들거릴 지경입니다. 특히 아까 저런 약소국은 상대할 가치도 없다며 비열하게 웃던 일본인 유학생 사토는 아예 고개를 푹 숙인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꽉 감싸 쥐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나라, 일본이 과거에 누렸던 그 알량한 기술적 우위와 영광이 이제는 완벽하게 저 작은 한반도로 넘어가 버렸음을, 이제 일본은 한국의 발끝조차 쫓아갈 수 없음을 뼈저리게 깨달은 패배자의 끔찍한 절망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스털링 교수의 진정한 융단 폭격은 아직 절반도 오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강당의 거대한 스피커에서 샌더스 극장의 두꺼운 창문을 다 깨부술 듯한 엄청난 엔진 굉음이 터져 나옵니다. 쾅, 쾅. 고막을 찢는 포성과 함께 화면 가득 폴란드의 거친 평원을 맹렬하게 질주하는 한국산 K2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의 웅장한 기동 영상이 펼쳐집니다. 육중한 쇳덩어리들이 흙먼지를 거칠게 일으키며 대지를 장악하는 압도적인 모습에 천명의 청중이 완전히 혼비백산하여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스크린을 쳐다봅니다. 심지어 이제는 무기조차 한국이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늙고 병든 서방의 방위산업을 똑똑히 봐라. 포탄 하나 제대로 찍어내지도 못해서 쩔쩔매는 너희들의 그 한심한 꼴을. 독일의 굼뜬 전차보다 압도적으로 빠르고 미국의 무기보다 무시무시한 생산력과 가성비를 자랑하는 한국의 방산기술이 등장했다.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괴물 같은 속도로 첨단 무기를 쏟아내는 한국의 제조 역량은 이제 붕괴 직전인 유럽 안보를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가 되었다. 전 세계의 군사 전략가들이 한국의 무기 공장 앞에서 제발 무기 좀 팔아달라고 줄을 서서 번호표를 뽑고 굽실거리는 게 바로 작금의 현실이다. 교수가 단상 끝까지 성큼성큼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혼이 나가서 눈동자만 덜덜 굴리고 있는 영국 귀족 찰스를 아주 매섭게 내려다보며 벼락같이 호통을 칩니다. 찰스, 아까 자네가 한국이 강대국들 사이에 불쌍하게 끼어 있다고 헛소리를 짓거렸지. 천만의 말씀이다. 지정하게 낡은 관점은 이미 완벽하게 뒤집혔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양옆에 버티고 선거인들의 멱살을 양손으로 단단히 거머쥐고 매섭게 흔들어대는 형국이다. 미국은 한국의 초격차 기술 없이는 첨단 패권을 단 하루도 유지할 수 없고, 중국은 한국의 핵심 부품이 없으면 당장 공장이 멈춰서서 나라 전체의 수출이 막혀버린다. 유럽은 한국의 배와 무기가 없으면 당장 혹독한 겨울에 얼어 죽거나 적의 탱크 발밑에 짓밟히고 말지. 교수의 목소리가 극장의 천장을 완전히 뚫을 듯이 울려 퍼집니다. 이 조그만 반도의 심장이 멈추면 전 세계가 즉각적인 끔찍한 공황에 빠지는 이 기묘하고도 압도적인 지배력.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감히 얕잡아 본 대한민국이 쟁취해 낸 진짜 무서운 얼굴이다. 여러분, 지금 강당 안은 완전한 패닉 그 자체입니다. 조롱과 허수음, 얄팍한 우월감이 가득했던 이곳에 이제는 형언할 수 없는 거대한 충격과 숨통을 짓누르는 듯한 공포만이 무겁게, 아주 무겁게 내려앉아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잘나고 오만한 천재 엘리트도 감히 스털링 교수의 이 완벽하고 폭력적인 팩트 폭격 앞에 반박의 목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그저 헐떡이며 가쁜 숨만 몰아쉬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이크를 쥔 두 손에 땀이 흥건하게 배고 눈시울이 붉어질 정도로 가슴 벅차오르는 대한민국의 긍지와 전율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제 옆에서 렌즈를 주민하는 카메라 감독님의 거친 숨소리와 바들바들 떨리는 손길이 온전히 느껴질 정도니까요.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진짜 심장이 멎을 듯이 숨막히는 타이밍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단상 중앙으로 천천히 돌아간 스털링 교수가 방금 전보다 훨씬 더 낮고 은밀한, 그래서 더 등골이 오싹하게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이 거대한 강당을 송두리째 뒤집어버릴 진짜 폭탄을 꺼내 들고 있거든요. 교수가 마이크를 톡톡 치며 무겁게 가라앉은 강당의 공기를 다시 한번 잔인하게 찢어발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천재라고 자부하는 너희 엘리트들조차 상상하지 못한 끔찍한 진실이 하나 남아있다. 지금 내가 열거한 이 모든 어마어마한 성과들, 전 세계의 목줄을 쥐고 가차없이 흔들어대는 이 괴물 같은 대한민국의 지배력이 사실은 그 엔진의 연료를 고작 절반밖에 채우지 못한
반쪽짜리 상태에서 만들어낸 기적이라면 도대체 믿겠는가? 절반의 연료요? 세상에, 저도 모르게 마이크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입 밖으로 헉 하는 탄성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지금 제 주변, 그러니까 강당 안에 1000명이 넘는 엘리트들도 다들 약속이나 한 듯 숨을 컥 하고 멈춰버렸거든요. 허리가 무참히 잘린 채 북쪽으로 가는 길이 시커먼 철조망에 꽉 막혀버린 나라. 사실상 비행기나 배가 아니면 단 한 발자국도 대륙으로 나갈 수 없는 철저하게 고립된 섬나라나 다름없는 혹독한 상태에서 쥐어짜 낸 피눈물 나는 기적이 방금 본 그 압도적인 성과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그렇다면 만약 그 잔인하게 끊어졌던 대륙의 핏줄이 다시 힘차게 이어지고 잠자는 호랑이의 몸의 나머지 절반의 무한한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공급되는 날이 온다면 도대체 이 지구상에 무슨 끔찍하고도 위대한 일이 벌어진다는 걸까요? 저는 지금 미친 듯이 뛰는 심장, 박동 소리 때문에 교수의 다음 말을 기다리는 이 1초가 1년처럼 아득하게 느껴집니다. 스털링 교수가 마이크를 쥔 손에 힘을 꽉 주더니 반대편 손에 들린 리모컨의 붉은 버튼을 아주 강렬하고 단호하게 꾹 눌러버립니다. 그 순간 샌더스 극장의 벽면을 타고 흐르던 희미한 보조 조명마저 완벽하게 꺼져버립니다. 오직 거대한 스크린에서 터져나오는 시퍼런 빛만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1000명이 넘는 엘리트들의 하얗게 질린 얼굴을 유령처럼 비추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우리가 역사책에서 그리고 뉴스에서 수백 번은 좋게 보아왔을 너무나도 익숙한 한반도 지도가 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제발 화면 속 저 지도를 똑똑히 봐주십시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멈춰있던 그 지도가 마치 살아 숨쉬는 거대한 맹수의 심장처럼 쿵쾅, 쿵쾅, 붉게 달아오르며 맷박을 뛰기 시작하더니 남과 북의 허리를 잔인하게 썰어버리고 있던 시커먼 철조망. 그 숨막히는 휴전선이 쩌적하고 갈라지며 흔적도 없이 스르륵 녹아내려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텅 빈 상처의 자리를 핏줄처럼 붉고 문부신 황금빛 철관들이 미친 듯이 뻗어나가며 채우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끊어졌던 동맥이 하나로 강렬하게 이어지며 거대하게 박동하는 완벽한 생명체, 바로 통일 한국의 압도적인 진화 시뮬레이션이 하버드 극장의 거대한 스크린을 완전히 집어삼켜 버립니다. 와, 시청자 여러분, 저 진짜 이 경이롭고 미친 컴퓨터 그래픽을 두 눈으로 직접 마주하는 순간 온몸의 솜털이 다 쭈뼛서고 뒷목을 타고 소름이 쫙 번져가는 기분입니다. 제 바로 옆에 찰떡같이 붙어 취재를 하던 프랑스 르몽드 기자는 아예 입을 떡 벌린 채 그 비싼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것조차 까맣게 잊어버리고 돌부처처럼 굳어버렸습니다. 1000명의 지성들이 뿜어내는 거친 숨소리만이 어둠 속을 유령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들의 그 빈약하고 알량한 상상력이 아닌 피 튀기는 진짜 현실의 시뮬레이션을 가동해보지. 스털링 교수의 목소리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낮게 아주 불길하게 으르렁거립니다. 교수가 날카로운 붉은색 지시봉으로 화면 속 북한의 험준한 산맥 지역을 사정없이 찔러버립니다. 그 순간 화면에는 겉보기엔 그저 척박하고 버려진 듯 보였던 그 얼어붙은 땅 밑에 묻혀있던 인류의 상상을 초월하는 천문학적 가치의 지하자원 분포도가 겹쳐지며 번쩍번쩍 시력을 잃을 만큼 강렬한 빛을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21세기 첨단 산업의 패권을 쥐어보겠다고 매일같이 아프리카에서 남미의 정글에서 피 터지게 싸우고 굽실거리며 구걸하고 다니는 그 귀하신 몸, 히토류와 마그네사이트, 그리고 2차 전지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리튬과 코발트가 저 북쪽의 산맥 아래에 그야말로 썩어 넘칠 정도로 산더미처럼 잠들어 있다. 저 광물들의 가치, 아주 보수적으로 최대한 깎아내리고 후려쳐서 계산해도 무려 수천조 달러다. 너희들의 그 알량한 머리로는 도저히 환산조차 불가능한 우리 돈 수경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보물창고가 저기 입을 벌리고 있는 거다. 교수가 강단을 쾅 하고 주먹으로 내리치며 우레와 같이 소리칩니다. 머리가 있다면, 그 비상하다는 두뇌가 장식이 아니라면 당장 상상해봐라. 사막 한가운데 세계 최고층 빌딩 부르즈 할리파를 보란듯이 꽂아버린 한국 건설사들의 압도적이고 괴물 같은 굴착 기술력이 저 북한의 험준한 광산을 단숨에 뚫어버리고 길을 낸다. 그리고 전 세계 도로를 지배하기 시작한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배터리가 저 북한의 리튬을 무한대로 아주 쉴 새 없이 빨아들이는 그 끔찍하게 완벽한 자급자족의 광경을 말이다.
남한에 넘쳐나는 자본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초격차, 기술력이 북한의 무궁무진한 자원, 그리고 완벽하게 통제된 숙련 노동력과 결합하는 그 폭발적인 순간, 전 세계의 자원 패권 전쟁은 그날로 완전히 종료되는 거다. 교수의 두 눈이 어둠 속에서 맹수처럼 번뜩입니다. 이제 통일 한국은 더 이상 너희 강대국들에게 고개 숙이며 자원을 구걸하고 눈치를 보는 불쌍한 반도 국가가 아니다. 반대로 너희 오만한 강대국들이 한국 앞에 무릎을 꿇고 애걸복걸하며 허락을 구하지 않으면 스마트폰 한 대, 첨단 미사일 한 기조차 조립할 수 없는 완벽한 자원 황제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다. 지금 강당 곳곳에서 오 마이 갓, 이건 말도 안 돼, 맙소사 하는 절망적인 탄식이 마치 팝콘이 터지듯 여기저기서 쉴 새 없이 터져 나옵니다. 방금 전까지 한국을 하청 공장이라 만만하게 보며 재수 없게 코웃음 치던 영국 귀족 찰스를 한번 비춰볼까요? 세상에, 그는 이제 자신의 턱이 덜덜 떨리는 걸 두 손으로 꽉 쥐어잡고도 주체하지 못해 의자 손잡이에 몸을 구겨넣고 있습니다. 스레파라턴 그의 눈동자는 이미 초점을 완전히 잃고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미친 듯이 흔들리는 중입니다. 하지만 스털링 교수의 무자비한 팩트 폭격이라는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는 여기서 멈출 줄을 모릅니다. 화면이 다시 거칠게 휙 전환되더니 이번엔 부산 앞바다에서 뻗어나온 황금빛의 아주 굵고 선명한 선이 서울을 관통하고 평양을 지나 광활한 시베리아 벌판의 심장부를 단숨에 꿰뚫어 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럽의 끝, 독일 베를린을 거쳐 프랑스 파리와 영국의 런던 한복판까지 맹렬하고 거침없이 뻗어나가는 유라시아 대륙 철도의 압도적인 노선도가 화면을 갈기갈기 찢을듯이 웅장하게 펼쳐집니다. 거대한 기차의 경적 소리가 샌더스 극장의 스피커를 찢을듯이 채웁니다. 빵! 이것이 바로 너희가 머지않아 마주하게 될 진짜 지옥, 아니, 통일 한국이 지배할 새로운 세계의 거대한 대동맥이다. 지금까지 북쪽의 길이 막혀 섬나라처럼 바다로만 빙빙 짐을 나르며 피눈물을 삼키던 한국이 거침없이 대륙의 철도를 여는 순간, 항구도시 부산은 유라시아 대륙 50억 인구를 하나로 잇는 지구 최대의 물류 심장부로 대폭발을 일으킨다. 바다를 무식하게 삥 돌아가며 태평양과 인도양 길바닥에 버려지던 수만 킬로미터의 시간, 그리고 천문학적인 해상 물류 비용이 기차가 달리는 단 한순간에 완벽하게 증발해버린다고. 전 세계 모든 부와 물류의 지배권이 너희들의 런던도, 뉴욕도 아닌 저 작은 한반도로 거대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거다. 시청자 여러분, 이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제 카메라 렌즈가 다급하게 누군가를 비춥니다. 아까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 낀 손바닥만 한 나라라며 비열하게 웃던 일본인 유학생 사토입니다. 사토의 상태가 지금 심각합니다. 그는 아예 책상 위로 상반신을 무너뜨린 채 양손으로 머리털을 쥐어뜯고 있습니다. 그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벌벌 떨리고 있고 얼굴엔 핏기라곤 단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대륙 철도가 열리는 순간 섬나라인 일본은 유라시아 물류망에서 완벽하게 소외되어 태평양에 버려진 고립된 돌덩어리로 전락해버리니까요. 일본이 그토록 자랑하던 해양 물류 패권이 통일 한국의 기차 바퀴 아래 철저하게 짓밟히고 바스러지는 끔찍한 미래, 영원히 한국을 억누를 수 있을 거라 믿었던 일본의 알량하고 비열한 우월감이 지옥의 밑바닥으로 처박히는 가장 완벽한 인과응보의 순간입니다. 꼴 좋게 무너져 내리는 사토의 절망적인 얼굴을 보니 저 역시 10년 묵은 체증이 다 씻겨 내려가는 듯한 짜릿한 쾌감이 등줄기를 타고 흐릅니다. 스털링 교수는 헐떡이는 엘리트들을 향해 단상 앞으로 바짝 다가옵니다. 마치 숨통을 끊어버릴 사냥감을 노리는 거대한 호랑이처럼 저희 씨에는 카메라 렌즈를 집어삼킬 듯이 노려보며 아주 소름 끼치고 추악한 진실 하나를 사정없이 토해냅니다. 이제 다들 똑똑히 알겠나? 미국, 중국, 일본, 너희 오만한 강대국들이 지난 수십 년간 왜 그토록 한반도의 분단을 교묘하고 아주 악랄하게 유지하려고 발악해왔는지. 너희는 애당초 한반도의 평화 따윈 안중에도 없었어. 뼈저리게 두려웠던 거다. 너희들의 그 알량한 기득권과 패권이 저 8천만의 괴물 앞에 박살날까봐 매일 밤 덜덜 떨었던 거지. 교수의 일갈이 강당의 공기를 매섭게 때립니다. 미국은 한국이 영원히 분단된 채 자신들의 통제 안에 있는 얌전한 극동의 방패막이이길 원했고, 중국은 대륙의 숨통을 단숨에 끊어버릴 통일 한국의 날카로운 발톱이 자신들의 목밑까지 들어오는 것에 오줌을 지리며 두려워했다.
그리고 일본은 한국이 대륙으로 나가지 못하고 섬으로 영원히 갇혀 있어야만 자신들의 그 비열하고 알량한 경제적 우위가 유지된다고 굳게 믿었지. 교수가 허공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맹렬하게 포효합니다. 하지만 두 눈 똑바로 뜨고 쳐다봐라. 너희 강대국들이 한국의 목에 채워놓은 그 비열하고 역겨운 쇠창살은 이제 수명이 완벽하게 끝났다. 80억 인구의 세계 질서를 산산조각 내고 새롭게 재편할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 북한의 가공할 핵 잠재력과 남한의 정밀 타격 미사일 기술, 거기에 전 세계를 자본으로 삼켜버릴 압도적인 경제력이 하나로 융합되는 순간, 이 지구상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미국의 제재로도 중국의 협박으로도 도저히 통제 불가능한 8천만 명의 괴물 같은 절대 제국, 스스로 글로벌 룰을 만들고 전 세계를 발밑에 두는 유일무이한 태양이 바로 대한민국이 되는 것이다. 강당 전체가 완전히 발칵 뒤집힙니다. 찰스의 입에서는 끝내 앓는 소리가 터져 나왔고 사토는 아예 얼굴을 책상에 파묻어버렸습니다. 누군가 맨 뒷자리에서 이건 악몽이야. 안 돼. 미국도 저 8천만의 괴물은 절대 감당 못해. 라며 넋이 나간 듯 덜덜 떨며 중얼거리는 소리가 제 마이크에까지 찌릿하게 잡혀 들어옵니다. 세계 최강 미국이 굽실거리며 첨단 기술을 구걸하기 위해 줄을 서야 하고 거만한 중국이 감히 경제 보복의 경자도 꺼내지 못하며 벌벌 기고 일본이 무릎을 꿇고 과거의 만행을 피눈물 흘리며 석고대죄해야만 겨우 국가적 생존을 허락받을 수 있는 절대 권력, 그것이 바로 머지않아 너희들의 머리 꼭대기 위에서 전 세계를 호령할 8천만 초강대국, 대한민국의 진짜 위상이다. 시청자 여러분, 저 지금 현장에서 뛰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와 버릴 것 같습니다. 제 붉게 달아오른 얼굴이 렌즈 너머로 보이시나요? 강대국들이 한국을 얕잡아 본 게 아니라 사실은 한국이 너무나도 거대하고 무서운 제국으로 부활할까봐 뼛속 깊은 공포에 질려 달달 떨며 그 진실을 애써 억누르고 감추고 있었다는 이 소름 돋고 통쾌한 반전. 저 오만한 엘리트들의 콧대가 제 눈앞에서 가루가 되어 허공에 흩날리는 이 끔찍하게 찬란한 현장에서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미치도록, 정말 미치도록 자랑스러워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질 지경입니다. 카메라를 든 제 손이 벅차오르는 긍지로 바들바들 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채널을 돌리지 마십시오. 단언컨대 전 세계를 이토록 끔찍한 공포와 전율에 빠뜨린 스털링 교수의 진짜 이야기는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으니까요. 강당 안은 이제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조차 천둥처럼 들릴 만큼 무겁고 숙연한 정적에 휩싸여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집어삼킬 듯 맹렬하게 포효하던 8천만 통일 한국의 화려한 시뮬레이션이 스크린에서 서서히 암전되며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텅 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스털링 교수가 단상 아래로 아주 천천히 걸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뚜벅. 그의 낡은 구두 굽소리만이 팽팽하게 얼어붙은 샌더스 극장의 바닥을 날카롭게 때리며 울려 퍼집니다. 교수는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고 있는 영국 귀족 유학생 찰스의 책상 바로 앞까지 다가가 거대한 산처럼 우뚝 멈춰섭니다. 찰스는 감히 교수의 강렬한 눈빛조차 마주치지 못한 채 바짝 타들어간 입술만 파르르 떨며 시선을 바닥에 쳐박고 있습니다. 교수가 방금 전까지 강대국들의 숨통을 찢어밟기던 그 폭력적이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를 완전히 거두고 아주 깊고 낮게 가라앉은, 그래서 더 가슴을 먹먹하게 후벼 파는 목소리로 입을 뗍니다. 찰스, 그리고 여기 모여서 오만하게 턱을 치켜들고 있던 1000명의 천재 엘리트들아. 너희가 방금 본 이 기적 같은 통일 한국의 거대한 압도적 힘이 그저 운 좋게 땅 밑에 자원이 많고 원래부터 머리가 똑똑해서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축복 같나? 교수의 묵직한 질문이 강당의 벽을 사정없이 때립니다. 1000명의 수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숨을 컥 하고 멈춘 채 교수의 다음 말만 숨죽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사라 역시 마이크를 쥔 두 손에 땀을 쥐며 아래 십술을 꾹 깨뭅니다. 아니다. 절대 아니다. 너희가 그토록 공포에 질려 덜덜 떨게 만든 그 차가운 데이터와 초격차, 첨단 기술의 가장 깊은 밑바닥에는 펄펄 끓어오르는 활화산의 용암처럼 맹렬하게 요동치는 위대한 진짜 엔진이 숨겨져 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잘난 강대국도, 무력을 앞세운 그 어떤 거대한 제국도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한국인들만의 지독하고 처절한 생명력, 바로 그 늙고
병든 부모 세대가 평생을 바쳐 흘린 붉은 피와 눈물이 만들어낸 거룩한 희생 말이다. 교수의 입에서 희생이라는 단어가 떨어지는 순간 강당 안의 무거운 공기가 미세하게 일렁이기 시작합니다. 불과 70년 전에 끔찍했던 역사를 똑똑히 기억해라. 참혹한 전쟁으로 온 국토가 시커먼 잿더미로 변하고 앙상하게 뼈만 남은 아이들이 거리에 굶어 죽어 널려 있던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비참했던 나라. 비만 오면 천막에 빗물이 새고 진흙탕을 뒹굴어야 했던 그 버려진 늪같은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70년 만에 전 세계의 산업과 안보의 목줄을 틀어쥐고 흔드는 괴물로 진화했는가? 그 기적의 해답은 바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내 새끼에게만큼은 이 끔찍하고 지독한 가난의 굴레를 절대 물려주지 않겠다며 스스로 활활 타오르는 지옥 불 한가운데로 기꺼이 몸을 던진 한국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쏟아낸 피눈물 속에 완벽하게 아로새겨져 있다. 스털링 교수의 서늘했던 눈시울이 어느새 붉게 달아오릅니다. 평생을 피도 눈물도 없는 차가운 지정학 데이터만 만지며 세계를 호령해온 늙은 노 교수의 목소리가 지금 미세하게 아주 가늘게 바들바들 떨리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따뜻한 고급 벽난로 앞에서 우아하게 홍차를 홀짝이며 왈츠를 추며 알량한 문명을 논하고 있을 때 한국의 젊은 아버지들은 굶주리는 늙은 부모와 어린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영하 수십 도의 차가운 독일 탄광, 그 빛 한 줌 들어오지 않고 가스 폭발의 공포가 도사리는 지하 1000m 막장으로 벌레처럼 기어들어갔다. 언제 갱도가 무너져 산채로 매장될지 모르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 시커먼 석탄 가루를 폐부 깊숙이 마시며 검은 피를 토해냈고 살이 타들어가는 50도 열사의 끔찍한 중동 사막 한가운데서 손톱과 발톱이 다 빠져나가 피범벅이 되도록 맨손으로 뜨거운 아스팔트 도로를 깔았다. 그들은 타지에서 병이 들어도 자신을 위해 단 1달러의 약값조차 쓰지 않았다. 오직 고국에 남겨진 자식들의 입에 따뜻하고 하얀 쌀밥 한 숟갈을 밀어넣기 위해 자신의 뼈와 살을 잔인하게 깎아내어 바다 건너로 몽땅 붙였다. 세상에, 시청자 여러분, 저 지금 샌더스 극장 현장에서 교수의 이 절절하고 피 끓는 일가를 생생하게 듣고 있는데 눈앞이 자꾸만 뿌옇게 흐려져서 방송용 모니터를 제대로 쳐다보며 중계를 진행할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제 두 눈에서도 어느새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내려 손에 쥔 마이크를 흥건하게 적시고 있거든요. 렌즈를 줌인하던 제 곁에 덩치 큰 카메라 감독님조차 어깨를 들썩이며 소매로 연신소리 없는 굵은 눈물을 훔치고 계십니다. 뼈를 때리는 스털링 교수의 처절한 사자우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한국의 위대한 어머니들은 또 어땠는가? 하루 15시간, 18시간을 환풍기 하나 없는 숨막히는 지하실 방직 공장에 갇혀 미싱을 돌렸다. 쏟아지는 졸음을 쫓으려 허벅지를 바늘로 무자비하게 찔러가며 일하다. 뭉툭한 기계 바늘에 얇은 손가락이 관통당하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병원비가 아까워 기름때 묻은 시커먼 헝겊으로 피 나는 상처를 대충 칭칭 동여매고 그날로 다시 미싱 발판을 밟아댔다. 자신들은 하루 한 끼, 신내 나는 찬밥 조가리에 퍼런 냉수로 쪼그라든 줄인 창자를 달래면서도 오직 내 자식의 낡은 책가방 속에 몽당 연필한 자루, 티 없이 깨끗한 공책 한 권을 온전히 쥐어주기 위해 자신의 가장 찬란하고 빛나는 젊음과 생명을 남김없이 잿더미로 불태웠다. 가난하고 제대로 배우지 못해 평생을 남들에게 괄시받고 짓밟히던 그 뼈에 사무친 피눈물. 나는 서러움을 내 자식의 여린 어깨에는 2번 다시 절대 지워주지 않겠다는 그 미치도록 처절하고 소름 끼치도록 위대한 맹목적인 사랑. 그것이 바로 오늘날 전 세계를 지배하는 초격차 반도체의 미세 공정을 가능케 하고 칠흑같이 거친 바다의 집채만 한 액화천연가스 배를 거뜬히 띄워 올리고 마침내 8천만 통일 제국의 기적을 우주를 향해 쏘아 올린 진짜 무적에 멈추지 않는 엔진인 것이다. 스털링 교수가 마침내 양팔을 허공으로 번쩍 치켜들며 샌더스 극장의 거대한 천장이 찢어져라 맹렬하게 울부짖습니다. 그러니 너희 배부르고 오만한 강대국 엘리트들은 똑똑히 뇌리에 새겨라. 앞으로 너희가 진정으로 고개 숙여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한국이 쏘아 올릴 첨단 미사일도 지하에 묻힌 억만금의 자원도 아니다. 바로 이 비참했던 나라를 맨손으로 기적처럼 일으켜 세우고 자신의 모든 피와 땀을 비료 삼아 갈아 넣어 전 세계를 지배할 최고의 지성들을 키워낸 저 한국의 낡고 병든 늙은 토미바퀴들. 주름지고 병들어 쓰러져 가지만 이 지구상 그 어떤 찬란한 보석보다 위대하고
숭고한 한국의 어르신들 앞에 완벽하게 무릎을 꿇고 마음을 다해 경의를 표해라. 바로 그 순간입니다. 방금 전까지 교수의 무자비한 팩트 폭격에 영혼까지 털려 하얗게 질린 채 숨만 헐떡이던 영국 귀족 찰스가 갑자기 덜덜 떨리는 두 다리를 부여잡고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벌떡 일어납니다. 수백만 원짜리 최고급 비스포크 맞춤 정장이 흉하게 구겨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그의 파란 두 눈에서는 굵고 뜨거운 참회의 눈물이 뺨을 타고 쉴 새 없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찰스가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단상을 향해, 아니 화면 너머 까마득한 동방의 나라에 있을 한국의 늙은 부모 세대를 향해 허리를 깊숙이, 아주 깊숙이 90도로 꺾어 숙이더니 미친 듯이 두 손을 쾅쾅 부딪히며 격렬한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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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스의 젖은 박수 소리를 신호탄으로 샌더스 극장에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거대한 기적이 번져갑니다. 아까 한국은 하청 국가일 뿐이라며 가장 역겨운 혐오와 비열한 조롱을 퍼붓던 일본인 유학생 사토가 아예 엉엉 소리 내어 짐승처럼 통곡하며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맹렬하게 손바닥이 터져라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이내 콧대 높던 프랑스, 오만한 독일, 그리고 세계의 패권국 미국 할 것 없이 샌더스 극장을 빽빽하게 채우고 앉아있던 1000명의 글로벌 최고 천재 엘리트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용수철처럼 튀어오릅니다. 브라보, 브라보 코리아. 와. 천장을 완전히 박살 내버릴 듯한, 고막이 갈기갈기 찢어질 듯한 엄청난 함성과 눈물의 기립박수가 거대한 하버드 극장을 완벽하게 집어삼켜 버립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잘난 체하던 그 거만한 얼굴 위로 뜨거운 눈물을 철철 흘리며 자신들이 그토록 얕잡아보고 조롱했던 극동의 작은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늙은 부모들이 일궈낸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그 거룩한 피땀 앞에 철저하게 백기를 들고 완전한 항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차갑고 이기적인 숫자의 계산기로만 오만하게 세상을 지배하려던 서방의 엘리트들이 한국 어르신들의 그 뜨겁고 숭고한 자식 사랑 앞에 완벽하게 멘탈이 무너져 내려 진심, 어린 뼈저린 참회와 경외의 박수를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강당 맨 뒷자리에 꼿꼿하게 앉아 팔짱을 끼고 한국을 매섭게 노려보던 백발의 미 국방부 펜타곤 고위 장성조차 끝내 쓰고 있던 금태 안경을 벗어 던지고 손수건으로 펑펑 눈물을 훔치며 어깨를 들썩이고 있습니다. 스털링 교수는 쏟아지는 1000명의 거대한 기립박수 한가운데 홀로 꼿꼿이 서서 붉어진 눈시울로 저 멀리 태평양 너머를 향해 가장 깊고 깍듯한 예우를 다해 허리를 숙입니다. 전 세계의 질서가 완전히 뒤바뀌고 서방 제국주의의 콧대 높은 오만함이 한국 어르신들의 위대한 사랑과 희생 앞에 완벽하게 무릎을 꿇는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하고 벅차오르는 경이로운 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가슴이 지금 심장 박동을 주체하지 못하고 터져버릴 것만 같습니다. 방금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이 폭발적이고 경이로운 찬사와 하버드 천재들의 눈물 젖은 기립박수, 그 진정한 역사의 주인공은 다른 위대한 영웅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화면 너머에서 이 방송을 묵묵히 지켜보고 계신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입니다. 당신들의 그 굽어진 등과 굳은 살이 단단히 박혀 쩍쩍 갈라진 거친 두 손이 없었다면 오늘 세계 최고의 지성의 전당 하버드 강단에서 대한민국을 8천만 초강대국 통일 제국으로 찬양하며 1000명이 눈물을 쏟아내는 이 벅찬 기적은 애당초 지구상에 존재조차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세계의 그 어떤 권력자들도 진정으로 우러러보고 벌벌 떨며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이 쌓아올린 막대한 돈이나 무서운 무기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뿐인 찬란한 삶을 통째로 맷돌에 갈아 넣어 기적처럼 창조해낸 그 거룩한 희생과 끈질긴 위대한 생명력입니다. 저희 CNN 생중계 카메라는 지금 극장의 튼튼한 기둥을 무너뜨릴 듯 미친 듯이 쏟아지는 이 1000명의 눈물 어린 참회의 기립박수를 단 1초도 놓치지 않고 대한민국 여러분께 고스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감격스럽고 가슴 벅찬 위대한 역사의 현장에서 끝내 쏟아지는 뜨거운 눈물로 범벅이 된 CNN 글로벌 수석 특파원, 저 사라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격과 위상을 전 세계에 가장 맹렬하게 타전하며 오늘의 역사적인 생중계를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버드 극장의 뜨거운 기립박수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이 방송을 지켜보신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이십니다.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으려 뼈와 살을 깎아낸 그 거룩한 희생이 오늘의 눈부신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여러분의 굽은 등과 굳은 살 박인 두 손에 가장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이 가슴 벅찬 울림을 주변과 나누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로 큰 힘을 더해 주십시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대한민국의 영원한 영웅입니다. 따뜻하고 평안한 시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